대한공격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격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격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자,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이제 부자 마인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했고, 우선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경매에 있어서 이상한 짓은 어디까지 하냐면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정말 여기까지인가 싶으면 저기까지가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게, 부자 마인드 그건데, 나 같은 경우는 경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나는 항상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번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잘 알아야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내가 아는 거죠. 돈을 벌지. 커피도 그렇잖아, 지금. 그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방식은 똑같이 차려놓는 것보다, 일반,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가 주는 어떤 구조하고 어떤 상품의 성질을 비교하고, 금액이라도 단돈 200~300원 싸면 와. 맞아요. 그런데, 200~300원 싼 데다가 어떤 그 동네 성향에 맞는, 예를 들면 혼자 마시는 놈이 많다. 한 2~3명이 오는 놈이 많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구조와 어떤 분위기를 내주면 되죠. 강남에 같은 데 가보면은 예약석 그래가지고 안에 4~5인이나 6~7인이 앉을 수 있는 곳을 따로 놓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예약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커피 마실 수 있게끔. 그래야 이제 업무적으로 미팅이 가능하게. 왜냐면 또 옛날에 레스토랑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커피숍들은 또 비밀이 또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이 또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어떤 그 공간을 또 마련해 주는 곳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업무의 특성상.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어떤 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경매도 어찌 보면은 내가 혼자 하고 돌아다니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나 개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1인 사장인 거지. 그게 1인 사장인 거고. 지금 보면은 그 성훈 씨죠. 네. 성훈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를 사업적으로 개인 투자도 하지만 사업적으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생각의 중요성하고 이런 거를 봐야 돼요. 단지 부자 마인드가 아니고 사업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할 때는 뭐 천천히 가든 지가 뭐 가다가 10km 가다 쓰든 말든 그건 지 맘인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빨리 도착한 순서대로 상금 준다고 경연대회를 하면 미쳐버리잖아요, 애들이. 그건 런닝맨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경연대회잖아요. 팀 나눠서 막 경주하고 막 그러면 막 게임에 몰입돼도 좋아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라는 게 혼자서 누군가가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다 보면은 이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야. 애초에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을 시작할 때 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실무는 부자 마인드라고 하는 게 부자 마인드 책을 우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아니고 그 팟캐스트도 있지만 강의 있죠? 그거를 한 진짜 여러 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 하면 두 가지죠. 여기 있듯이 선인성과 악인악과하고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구성을 해놓은 거 기억하죠? 네. 예. 정말로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게 맞는 게 원인이잖아요. 그죠? 원인을 자기 스스로 안다고 거의 다 알아. 내가 전력 투구를 했는가 대충 투구를 했는가를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전력 투구를 내가 했다면 분명히 전력 투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나도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마음이 살짝 약해지려고 그럴 때 정말로 진인사 대천명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원인을 정말로 내가 쓸 수 있는 원인을 다 넣는가. 그 가끔 영화 보면은 강도나 이런 애들한테 칼 맞아 죽는 경우 보면은 정말로 칼 맞는 순간에도 내가 얘랑 같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자포자기해 버리지. 대부분. 네네. 근데 만약에 칼 맞는 순간에 눈이라도 뽑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뽑을 수 있어, 진짜로. 그제?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선인성과 악인 악과의 어떤 의미는 한문으로만 이렇게 싹 써놓으면은 감은 잘 안 오는데, 실생활을 적용을 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성우 씨가 하는 어떤 커피 사업이나 기타 등등에도 똑같아. 공인중개사들 앞에 차려놓은 거 봐봐요. 저게 진짜 저 사람들이 최선일까? 그치, 아니죠. 개선할 게 수두룩천지지. 그럼 그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해. 그게 자기한테 진인상가를 생각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경기 탓한다고, 통상. 대부분 실력 없는 사람들이 다 그래. 환경 탓하는 이유가 자기가 가진 노력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래.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 사이에 부자 된 놈 꼭 있어. 그러니까 탓을 나한테서 찾아야지 그걸 뭐 남한테서 찾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 실무는 부자 마인드고 경매 전 과정에서 부자 마인드가 필요해요. 전 과정. 명도까지. 매매 전월세까지. 그래서 원인을 뿌려야 된다. 내가 예를 들면 명도를 손대면 이상하게 싸우고 다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나한테 씨앗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랬는데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한다라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명도라는 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배려하는 게 명도가 아닌데. 그죠? 명도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명도지 배려하는 게 명도인가?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죠? 논점을 또 자기가 착각하는 것. 여기 이제 글로 가운데 써놨죠?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돈을 벌 만큼 일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벌 수 없는 곳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즉,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명도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고, 그 사람을 어떤 질긴 감정을 단념시키는 건데, 이 단념시키는 게 목적인데, 난 정말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잘해줬는데, 잘해주는 거하고 명도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 수 없는 곳에서 노력하듯이 되지 않는 곳에서 되지 않는 노력을 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좋다라는 관념이 두루뭉실하지만 실제로는 부적합한 장소에서 부적합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물건을 고를 때도 그래. 그런 거. 방송에서 하신 말씀 중에는 명도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많이 줘서 편하게 나가도록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말씀. 그게 기술이 되려면은 베풀기만 해서 기술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기술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때리잖아. 그러세요. 혼내잖아. 일부러 사줄 돈이 있어. 근데도 아직 애가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없죠. 근데 애가 커가지고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다 사주는 게 옳은가? 어떤 때는 돈은 있어. 근데 애가 너무 애가 방만해. 그럼 뭐라 그러죠? 야 돈 없어. 안 사줘 그러면 삐치면 그죠? 안 사줘 하면은 삐치지 않는다는 자신 있으면 안 사줘 할 수도 있지만 애가 좀 삐뚤어져. 그럼 안 사줘가 아니고 돈이 없어. 그래서 엄살을 부린다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훈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장 명도의 핵심 목표는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불협화음 없이 부드럽게 내보내는 거고, 부드럽게 내보내고 불협화음이 없으려면은 이 사람을 일정하게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러려면 당근만 주면 사람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한도 끝도 없는 거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련사라 그러죠. 조련사. 우리가 이제 짐승들을 조련할 때, 얼르고 뺨치고 막 하잖아요. 안 그러고서 어떻게 물개한테 박수치게 할 거야. 그죠? 물개한테 어떻게 해야 박수를 치지? 그러니까 짐승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이 왜 훈련 안 시켜주냐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물론 사람도 똑같이 철창에 가다 놓고 배고플 때 먹는 걸 미끼로 하면 훈련돼. 그게 똑같아. 근데 이 철창에 안 가다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합리적인 생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물 검색 훈련으로 들어가면 밑에 빨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최단 기간에 최다 물건을 검색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물건을 추려내는 능력을 합니다. 예.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최단 기간에 최단 물건 검색.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뒤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최단 기간에 최단 물건을 검색해라. 이거는 말이죠. 근데 그런 거가 내 몸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량물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예, 최단 기간에 최다 물건을 검색하세요. 그럼 그럼 그게 훈련이 돼야 돼. 원래는 더 많은 설명 필요 없죠. 왜냐면 저 9개월대로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검색해 보면은 시간을 딱 1시간을 재보고 검색을 했더니 1시간 사이에 60개야. 그럼 1분에 60개네. 근데 이게 자기가 봐서 최선인지 정말로 내 몸에 극대로 훈련한 건지는 모르잖아, 솔직히. 그럼 더 빨리 해봐야 되겠다. 그럼 초재고 해보잖아요. 우리가 팔굽혀펴기도 많이 해보듯이. 그런 거죠. 똑같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자기 차가 몇 킬로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니까, 기술자들이 이제 재놓죠. 뭐, 제로 빼기 몇 초다. 0km에서, 속도를 내서 그 100km까지 돌파하는 초를 재잖아요. 그게 자동차의 성능이고, 어떤 차는 잘 달리는데 200km 이상 잘 가면은 힘 빠져버리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한국 차는 100에서 120km 달리는 순간 갑자기 엑셀 밟아도 허당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160, 180, 뭐 200, 사람, 차들도 그런데 외제차도 한 180부터 속도가, 이게 밟으면 응답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엑셀을 딱 밟으면 바로 엔진이 슉 가줘야 되는데, 한 대 딱 때리면은 한참 있다가 이제 가란 얘기인가 봐 주인이 물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차가 성능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최단 기간에 최다 물건을 검색하세요. 딱 그러면 이 구절만 가지고도 나는 고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 버는 길인데, 최단 기간, 최다 물건을 검색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물건을 추려내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여기서 일정 기준에 도달한다는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일정 기준에 도달? 이런 뜻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을 보면, 가만히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일정 기준에 도달. 뭐지? 일정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 뭘까요? 일정 기준. 일정한 수익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땡! 수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물건을 보고 고를 때 이게 얼마를 나를 주지? 어떻게 알죠? 낙찰가도 몰라, 시세도 모르는 판국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딱 보고 물건을 담는 데는 최저 기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회독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아까 하는 연습을 한 1000건 정도 했었는데요.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과거 낙찰 사례랑 인근 지역 낙찰 사례를 보고 내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날 수가 있겠나 없겠나를 좀 봤던 거예요. 그거는 네네. 훈련이 아니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망상 훈련을 해서 안 되는 훈련을 네.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내가 이 물건에 들어갔다면 수익이 날까? 아까도 말했지만 시세도 몰라, 월세 수익도 몰라. 그죠? 매매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월세도 모르는 입장에서 수익이 날까? 이것도 좀 이거는 망상인 거죠. 환상은 이제 안 보이는 걸 보는 경우. 그러니까 도사훈련 한 거지. 도사훈련. 그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훈련이라고 보는 게 어렵고, 예를 들면은 골프를 하는데, 안 맞는 폼으로 1시간을 연습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에 막 물집이 잡혔어. 그러면서
너 뭐 했냐? 그러면, 나 골프 훈련했어. 그러냐면, 박세리가 보면은, 그건 훈련이 아니죠. 잘못된 거를 연습하는 걸 어떻게 훈련이라고 합니까? 그죠? 잘못된 것도, 그럼 공부 못하는 거, 돈 못 버는 연습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표현하나?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 실패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량물건의 검색 훈련이 되려면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만 훈련인 것이지, 그거는 훈련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일정 기준에 도달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최소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최소의 기준은 언제 식별이 되는 거여야 돼요? 지금 검색 중이잖아. 네. 많이. 검색 중이니까 네. 물건을 보는 순간 식별이 되는 기준이어야 되겠다. 조사도 안 했으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검색 중에다가 기준 좋아. 담아.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겠냐고. 눈에 지금 뵈는 단계에서 고르는 거지. 그죠? 우리가 수박이나 토마토를 고른다,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토마토 먹어보지도 않았고, 얼려보지도 않았고, 그냥 만져만 보고, 눈으로만 본 다음에 담는다. 그죠? 색깔 보죠? 그래서 덜 익은 거는 파란색인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익으면 빨갛게 된다. 근데 만져보니까 흐물흐물거려. 그러면, 이건 너무 익었구나. 안 골라. 탱탱해, 이거는. 그런 거 보죠. 그 다음에 어떤 거, 기스가 나 있냐, 안 나 있냐. 그거 보고 담지, 누가 그 속내를 보고 담을 능력도 안 되고. 끼케바의 수박도 보면은 되지도 않는 걸 통통 쳐보자. 통통 쳐보고, 꼬랑지에 꼭다리가 이렇게 말라있으면 되냐, 안 되냐. 요 정도만 딱 가지고 담잖아. 그래 놓고도 가서 후회하죠. 가끔 후회할 때 있잖아. 맛있는 거 골라주세요, 아저씨. 그러면 탁 두들겨 걔가 이렇게 해. 그래서 집에 가서 먹어보면 맛없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을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 기간, 최단 물건을 검색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는 물건을 추려내라. 그 일정 기준이 무엇일까? 그 일정 기준이 뭐지? 요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정 기준이 뭘까? 그 수준에서 봐야지 단순하게 보면은 유찰된. 그치. 네. 눈에 보이는 거죠. 아까도 수박 고르거나 토마토 고를 때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를 두들기고 있는 입장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뭐냐 이게. 뭘까?